에 들어오시느라고 이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아, 요즘 계속 일찍 자갖고 아이, 일찍 일어났어.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저녁에 운동을 저녁에 하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네, 운동 좀 계속 자게 됐어요. 잘하셨네. 예. 네. 밤에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네. 제 아내도 보니까 이게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운동을 하고 해도 잠을 뭐 서너 시간씩 자고, 또 원래 낮잠을 전혀 안 자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몇 년 동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조금 좋아졌는데, 이 갱년기 장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중간에 자꾸 깨긴 깨요. 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일어나려고 계속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잘하셨. 근데 저녁에 푹 주무시는 게, 네.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아침 이후에.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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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엄마네 가가지고요. 여기 안 들어왔더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돼 있나 봐요. 우리가 뒷담화 할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우리 최미정 선생님, 네. 어제 안 들어가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더니 계속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어제는 이거 그걸로 개설한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그냥 라이브만 방송을 해서 그랬습니다. 어제 몇 시까지 하셨어요? 8시까지 하셨어요? 어제 공부는 1시간 조금 늦게 했고 이제 식사하고 오프라인이 좋은 게 장점이 그거잖아요. 공부는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교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좋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여기서 치과에서 하고 또 식사하고 이랬더니 참 좋았습니다. 네, 어제 가보려고 하다가 7시 좀 안 돼서 맞춰갖고 저도 아, 그러시구나. 너무 남부터미널역에서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고 가려니까 시간이 가면 끝날 것 같아서 맞아. 저희들은 여기서 치과에서 할 때는 오프라인은 6시에 시작해서 원래는 한 7시 50분까지 인원이 많으면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식사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마다 저녁에 미국 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일단 오프라인을 한번 하려고요. 6시부터. 다음 주에? 일단은 수요일 저녁은. 네. 다음 주에 못 가지. 네. 네. 강 소장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네, 우리 최미정 교수님은 아침부터 신나셨어요. 네? 아침부터 신나셨다고. 다음 주에 미국 갈 생각하니까. 저 한번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요. 좀 리액션이 좋으신 편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 구원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힘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글, 네. 제가 한 10년 동안 메모하는 것 중에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네. 오늘은 클로바 어느 분이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을 찍어. 그런 거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메모가 되어 있던 건데요. 이 긍정 심리학의 이게 이제 감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계보가 있거든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 감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정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이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감사가 행복과 건강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했던 문장인데요. 감사는 기쁨을 준다. 감사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 감사는 어떠한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감사를 느낄 때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건강 문제가 없었다. 다른 그룹에 비해 행복도가 25%더 높다. 이게 감사가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건강이 문제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하는 부분은 뭐 개인에 따라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의 평정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우러나온다. 실제로는 뭐 우리가 불편하고 아프고 이럴 때 실제로 감사를 이렇게 느낀다는 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감사할 수가 없죠. 불만만 생기고 짜증만 나고 이런 부분인데 긍정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어떤 훈련된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고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다. 제가 이제 시니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이제 해보자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뭐 한갑이 지나고 칠순 넘어서 이런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는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찾아주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거든요. 틀림은 없는 얘기인데 근데 하지만 제 주위에는 80이 넘어도 강의를 하고 100살이 넘어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준비만 돼 있고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그 긍정의 지속성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은 어떠한 그 환경의 난관이나 역경도 걸림돌이 아니고 딛고 일어서면은 그것은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상당히 공감이 갔던 문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애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힘든 일이 닥치지 않았다면 요즘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참 다행입니다. 세계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스님께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잘 관찰해서 그 내 수행의 계기로 삼고 스트레스가 없는 날은 이 공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역발상일 수도 있고 내공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돌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고 그걸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불씨를 심는다. 꿈의 사람은 미래 가치를 위해 현재의 가치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낮은 가치를 심어 높은 가치를 거두는 사람이고 작은 것을 심어서 큰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은 심음의 법칙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거두기 위해 최고의 것을 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에 대해서 지난주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좋은 운을 만나는 법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을 가르고 닦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주위에도 역시 인품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인품 좋은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품을 갖추면 좋은 만남이 늘어나서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지금 같이 지금 오전에 학습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현재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당신의 10년의 모습은 이미 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역시 운이라고 하는 부분도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해보곤 합니다. 단문입니다. 새는 자신의 날개로 날고 있다. 사람도 자신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요. 과연 자신의 날개로 날고 있는가라고 하는 단문을 계속하는 부분들이 어떤 삶의 동력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날개로 날지 못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현재의 나를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곤 합니다.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이다. 사랑에 대한 어떤 의미를 짧은 문장에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최후의 진리이고 최후의 본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생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생각.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괜찮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야말로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참 이 부분도 생활하면서 전부 중요한 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대한 리더일수록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이거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라고 딱 문장을 보면은 이 짐이 무거울수록 좋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리더일수록 책임이 많고 짐이 무거운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과 사명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는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짐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의 한계를 넓혀갈 뿐입니다. 그래서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짧은 문장과 중간 되는 문장들을 같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공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느낀 바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첨언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은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문장이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은 문장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경혜 선생님이 화면에 밑에 보이네요. 제 옆에 바로 옆에 가까운 분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뭐 노력에 대한 뭐 명언들도 많고 한데 뭐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 네. 운은 그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도 이 노력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운이 왔다가도 내가 노력을 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운이 오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이 올 때 그것은 정말 성공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걸 제가 한번 그 경험한 옛날에 한번 경험한 예인데요. 옛날에 그 학생 때, 네, 예, 학생 때 제가 그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낮단에 열심히 하고 이제 막상 그 시험 칠 때 시험 치기 한 몇 번 전에 선생님이 이제 다 그 책 이제 그만 넣어라 그만하고 책 이제 놓고 시험 준비하자고 책 넣어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네, 네네. 제가 비유를 이쪽으로 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때 제가 그 짧은 기간에도 그 짧은 시간에 한 몇 초, 한 1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당시 뭐 잠깐을 이용해서 제가 막 열심히 이제 그때 했는 걸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훑어보고 이제 사람들이 빨리 안 나래, 선생님 빨리 안 나래 할 때 그때 이제 급하게 집어넣거든요. 급하게 집어넣고 이제 시험 문제집 딱 받았을 때 딱 했는데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봤던 게 몇 문제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몇 문제를 받는 것도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했는 게 이제 공부를 쭉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1분도 안 되는 요 시기에 이제 요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한 것 같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조차도 내가 안 했어. 선택해는 내가 맞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지금 싹 스쳐갔어요. 아, 예, 그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네, 그래서 역시 이 운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시험을 마쳐서 시험 점수가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건데 운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노력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운이 나한테 신이 나한테 운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운이라는 그 길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운이 사라지면 또 괜찮은데 그 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갔을 때 그게 정말로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그때 정말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나왔을 때 그거와 한번 연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책을 쓸 때도 사람들이 책 쓰면은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노력을 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담궈서 이제 책을 쓴 상태는 기본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게 플러스 이제 운이 와야지, 그 운이 와야지 저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책을 잘 써도 그 운이 오지 않으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듯이 운도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처음부터 단단하게 노력을 하면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깔아놔야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실생활에서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치기로 한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나오는 거고, 근데 열심히 네. 다 했는데 시험지를 딱 여는 순간에 머리가 뭐 백지가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올바른 그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 화면 뒤에 숨겨져 있는 김정성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경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기 전에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아까 걸림돌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참 아주 정말 우리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A 아니면 B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또 쉽게 생각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번에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또 감사하는 거를 이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잘 안 될 때가 운전할 때가 저도 모르게 막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운전할 때 화가 좀 날 때가 있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그냥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또 좋은 감정으로 아침에 막 집을 났었는데 운전하면서 예, 하나 때문에 이제 아침 시작하는 아침인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선택을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작은 거지만 전체가 또 이제 조금 또 좀 좋지 않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예. 그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앞에 차가 있어도 그 차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하고 다시 또 하거든요. 참 너무 쉽고 당연한 일들 사랑하면 되고 하는 건데도 그걸 못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정말 단순한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요거 네. 느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이제 좋은 걸 선택하자. 단순하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눈이 좀 약간 안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운전하다 보면 성질 좋으신 분도 성질이 나빠지잖아요. 핑계입니다. 핑계.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정 요리장 선생님 한 말씀. 네, 오늘 다 공감이 되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냥 당신의 10년 후의 미래 모습을 알 수 있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저는 젊은 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네. 우리가 저도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했어요.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책을 만났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모습을 잘 들여봐요.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쵸? 직장인이면 또 그 직장 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엄마면 또 엄마 역할, 또 아내면 아내 역할 이러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울 거예요. 이런 책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 누구나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기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객관적인 자아를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인수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올린 글 중에서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네. 나쁜 일은 나, 괜찮은 일은 우리, 좋은 일은 당신 때문입니다 하는 이 내용인데요. 오히려 네. 이제 보통은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한 거, 그게 사실은 저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새가 나는 거에 대한 날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두 개의 날개로 날잖아요. 결국은 네. 이 균형을 생각을 합니다. 한 날개가 꺾이거나 한 날개가 날지 못하면 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생활 이런 걸 보고 싶고요. 그리고 디딤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넓은 강을 건널 때에 발 놓는 디딤돌이 과연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볼 때 기본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로는 못 움직이니 그래서 뒤에 거 빼서 옮기고 뒤에 거 빼서 옮기면 되는데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거, 그래서 그게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100개가 되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그런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돌에 대해서 돌 자체가 어떤 디딤돌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장애물이냐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바꾸면 저보고 항상 제가 공부할 때 제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무 안 외워지고 안 되고 하니까 제 머리는 좋은 말로 돌머리 이렇게 늘 자책을 했죠. 자책을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모르게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이 돌머리 그럼 좋다. 돌이니까 새겨지지는 않는데 이거를 잘 새기면 오래 가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그러면 새겨질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무조건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제 머리에 박히니까 그때부터는 빠져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생활에서 좋은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 주관이 서 있으신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용진 대표님. 저는 걸려넘어지면 걸림돌이 어디 있고 일어서는 디딤돌 그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때는 되게 내성적이고 좀 우울했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광주 건 때문에 광주 5.18 그 건이 이제 저한테는 직접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쓸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때 떨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네. 그게 불편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남 앞에 서는 거 이게 뭐랄까 좀 떨리는 게 아니라 이게 설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설렘이 없으면 그때는, 그만해야지, 이 생활. 딱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 팀 강연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몇백 명이 돼도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예. 거꾸로 이게 뒤집어져. 그래서, 이게 걸림돌과 디딤돌 아까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뛰어다니면서 살고, 또 씨앗도 이거저거 많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마침 근데 표현을 불씨를 심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불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불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 불씨 그만 심고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아까는 그 생각이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운은 사실 저는 옛날에는 제 노력으로 뭐가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고 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돌아보니까 정말 크고 좋은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인가라고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극히 일부였다. 노력하는 거는 정말로 운이라는 거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주위 상황을 순조롭게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뭉구적거리고 사는데도 이런 좋은 아침 시간을 갖는 거 보면 운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옆에 분들한테 제 날개로 안 날고 옆에 분들한테 살짝 얹혀서 이렇게 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생각,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저는 사실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냥 하나 원칙으로 갖고 있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구분할 상황이 안 될 때는 SNS나 이런 데서 오픈으로 함께 뭘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께 오래가기 힘든 분들은 금방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래서 어차피 만나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게 이제 저기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좀 미약해 보이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기운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는 했는데 오픈된 데서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쭉 가면서 그냥 부드럽게 잘 오픈하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보면 되게 중요한 분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얻어야 되겠다 요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투명하게 공개된 데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이게 안전하고 평안한 방법이구나. 요새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삽니다. 그리고 위대한 리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갈수록 짐 무거운 게 되게 좀 싫다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내가 리더가 못 되고 혼자 사는구나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하실 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장 읽은 것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또 영감을 얻고, 우리 강기랑 대표님 운전 중이시군요. 예. 제가 운전 중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핸드폰으로 아까 이영진 대표도 안 보이고 안 보여서 나는 대표님이 안 보이시네 이랬는데 지금은 다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어느 때는 보이고 어느 때 안 보이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사실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오늘 페인트 칠하려고 가는데 어저께 가서 페인트를 사가지고 혼자 칠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누구 오라 그래서 지금 시간 맞춰서 가느냐고 지금 약간 차 속에서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보아라. 만나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까 걸러야 되는 걸 이영진 대표님은 오픈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마다 각자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감사, 행복 이런 얘기할 때 미국 치과 그 공원장님이 말씀했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꿈이 무엇인가, 그걸 향해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행복, 또 감사, 그 위에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이거 안전해야 되는데. 네. 듣기만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때 끝에 그 마무리를 아주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끝이 좀 찡해지네요. 네. 아까 우리 제가 걸림돌, 디딤돌 얘기할 때 유영진 대표님께서 그 두려움이 아니고 설레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이 설레임이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레임을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또 하루를 또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침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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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